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금융과 김효관 교수입니다. 지금 1기, 2기, 3기, 4기 해가지고 지금 교육생을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저희 학과가 개설이 되고 그전에는 이제 저도 현장 삼성에 지금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금 같은 동료 교수인 그 황원용 교수도 기존에 이제 삼성에 있다가 지금 여기 스마트 금융과를 같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2022년도 교육생을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1차 모집은 이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을 진행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1월 달에 모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영상을 찍은 목적은 지금 이제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지금 문의를 받고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과 학과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스마트 금융과는 대졸자 과정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번 연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거의 95%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 대한 이제 업체 이미지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업체분들이 미리 이제 교육생들을 어,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폴리텍대학교 스마트금융과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졸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원은 이제 25명인데 추가 10%까지 더 가능하기 때문에 27명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대한 이제 밀집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13명, 14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반, 한 반. 이제 수업은 한쪽에서 교수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내가 여기 이 교수가 여기서 수업을 하면 다른 쪽 그 교실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교실에서 줌으로 이제 수업을 같이 듣는 거죠. 대신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교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교수가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 실제 목표는 저희는 이제 인성 되게 중요합니다. 인성과 그 다음에 개발 실력을 모두 갖춘 인력을 이제 양성을 하고 있고요. 어, 매년 이제 협약 업체랑 이제 저희가 이제 교과목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데이터 스트림즈나 뭐 위세아이테 이런 업체들과 이미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과목을 조금 더 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과목에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집어넣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거죠. 업체에 가서도 이미 배웠던 거 기반으로 바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자신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산업체 현장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밀착형으로 학습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업체형, 그러니까 실무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이제 이미지는 이제 실제 큰 화면을 가지고 각각의 이제 팀원들끼리 다른 사람의 어떤 코딩 습관은 어떻고 나의 코딩 습관은 어떤지 서로 비교하는 이런 이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교과 과정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다음 웹 개발, 블록체인, 모바일 웹 개발. 지금 현재 이거 들어도 이게 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요즘 막 뉴스에서 많이 나오긴 하죠. 네.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근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최적의 뭐 대출 금리 또는 대출 이자율이 뭐가 될까? 그냥 내가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의 정보를 막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웹 개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내가 웹을 개발을 해야지 이런 화면에 들어가서 내가 나는 지금 연봉이 얼마고 실제 나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을 얼마 정도 받고 싶어. 그리고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써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버튼을 누르면은 백단에서
데이터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그 대출 정보를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웹페이지 있고 백단에서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그 결과를 통해서 리커멘데이션 해주는 그런 결과를 어떻게 보면은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하고 모바일 앱 개발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모바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앱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앱 개발. 하이브리드 앱 개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웹에다가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핸드폰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서 바로 이 화면을 띄워주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뭐 iOS, 스위프트 활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내가 앱을 개발을 한다는 말은 웹에 맞춰서 내가 개발하면은 모바일에서도 똑같은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내가 웹 개발한 거를 일반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띄울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띄울 수 있고 다만 요즘엔 반응형 앱이라고 해서 뭐 메뉴가 조금 간소화되게 표시된다던가 모바일에서는 약간 이런 그런 기술들이 여기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블록체인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나오는 저희가 스마트 금융가다 보니까 실제 어떤 결제 모듈 자체가 그냥 혼자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제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결제했다라는 로그를 다 같이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실제 누군가가 몰래 데이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내가 데이터를 조작하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랑 그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제 모듈을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웹 개발, 내가 화면에 띄우는 거, 그 다음에 이 화면을 통해서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백단에서 뭔가 데이터 분석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웹을 개발했는데 그게 실제 모바일에서도 보이도록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결제를 함에 있어서 그 결제에 대해서 실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그 결제 기록이 남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 부분도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학사 일정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방학 기간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방학 기간 동안은 이제 보통 업체에서 할당된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5월, 6월 정도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 중간고사 결과를 저희 협력업체에다가 조금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협력업체에서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면접이 보통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때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나 이 사람이 좀 뽑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이제 선택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업체 향으로 이제 계속 개발 기술을 향상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거의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작년에도 거의 한 명이 어, 전공자고 나머지는 다 비전공자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기초 기술이 3월, 4월, 5월 달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되고 회사향으로 뭔가 주어진 미션은 조금 더 포인트를 가지고 한 60%를 내가 거기다 할당하고 나머지를 40%를 다른 개발 기초 기술을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교육과정 체계도인데 여기 있는 내용 하나도 뭔지 모를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냥 나는 우리가 보통 엑셀로 데이터 작업 많이 하잖아요. 약간 이런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윈도우즈에 많이 그 최적화되어 있을 거예요. 윈도우즈 또는 맥. 근데 이제 그런 운영 체제 말고 일반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이 운영 체제가 되게 스테이블, 안정적이고 계속 서비스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버 PC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윈도우즈나 맥이나 이런 데다 일반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서버, 우리가 보통 티처는 티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 서버가 또 존재를 하는데 이 서버급 그 운영 체제는 윈도우즈보다는 이제 레드햇이나 센토스 같은 약간 어떤 다른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이제 지속적으로 데이터들을 잘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윈도우즈 같은 거 하나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랭귀지 언어를 배우게 돼요. 내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영어로 일을 못 시키거든요. 한국어로도 못 시켜요. 하지만 이런 파이썬이나 스칼라라고 하는 어떤 랭귀지를 배워서 내가 얘한테 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이제 웹에다가도 뿌리고 어떤 이제 그 모바일에도 뿌려주는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습한 모든 결과물은 GitHub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코드를 내가 매일 USB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웹에다가 저장을 해둘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코드 형상 관리가 되는 거죠. 그냥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학교에다 모든 걸 저장하고 다닌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모든 배운 거는 GitHub라고 하는 웹에다 저장하고 언제든지 내 코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커리큘럼은 제가 직접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협력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 협력업체 분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회사 소개도 하고 그리고 서로 매칭이 되면은 이제 각각 적절하게 이제 회사에 취업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이제 감정인식 모델도 만들어서 이제 외부 활동도 하고 직접 뭐 기재부 차관의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외부에 이제 CEO가 와서 이제 강연도 하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CJ 같은 데 가가지고 외부 강의도 합니다. 이제 빅데이터 어떤 이제 전문가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선배 기수분들이 이제 보수 교육을 하러 저희 학교에 오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졸업생들이 와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직접 후배들을 끌고 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소그룹 모임도 하고 업체 대표님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최종 결과물로 보면은 교육생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거죠. 뭔가 프로젝트 개요. 내가 뭐 게임을 좋아한다. 결국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거죠. 웹페이지에다가 내가 눌러서 같이 참여한 사람들끼리 랭킹도 매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기 개발 기술을 여기다가 녹였다.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결국 내가 뭔가 하나를 개발을 하면은 이건 이제 보통 한 6, 7월 달 정도에 나오게 돼요. 뭐 그러면 이제 가까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 나만의 개요가 있고 내가 어떤 기술을 썼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전체 흐름이고 보통 2학기 때가 되면은 내가 어떤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더 음, 다른 것도 만들고 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실습 형태로 더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요즘에 나오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비전공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제가 이미 이야기는 했지만 비전공자 작년 기수에도 한 명, 그리고 보통 한 10% 정도밖에 없어요. 전공자는. 그리고 오히려 비전공자가 오히려 더 뛰어난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뭐 1기 때 뭐 박승진 씨 같은 어떤 건강관리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워낙 이게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 막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이 컴퓨터에 되게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업체에서도 거의 발탁되고 지금 현재 뭐 업체에서도 해결사 역할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라고 해서 절대 내가 위축될 필요 없고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같은 레벨 선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간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조금은. 하지만 결국은
이분들도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보면은 알았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보니까 새로운 뭔가가 더 보였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 면접 시 어떤 걸 준비하고 가면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보통 이야기 드리는 거는 두 가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서 이 사람이 하라는 걸 잘 따라할 수 있느냐. 뭐, 뭐 버튼을 누르세요. 그냥 A는 3, B는 5를 타이핑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냥 잘 따라 할 수 있으면 돼요.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타이핑 속도 특히나 영문 타자가 좀 중요합니다. 영문 타자.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한컴 타자 연습 이런 거 치면은 영문 타자 연습 네, 가능하니까 이거 한번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내가 컴퓨터한테 뭔가 작업을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에러가 빵 하고 터졌어. 그랬을 때, 이 에러가 뭐지? 그거를 한번 구글로 한번 검색을 해보는 능력. 그냥, 무슨 에러가 터졌는데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한번 구글에다 그 에러를 그대로 복사하면은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을 잡아보는 거.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면은 뭔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에는 일단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 학과에 확실하게 들어올 의지가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요즘에 선택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 스마트 금융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는 이 학과에 꼭 합격하면은 잘 다닐 거다라고 하는 그 뭔가 뚜렷함이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정과 의지가 그 면접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은 저랑 같은 이제 옆에 있는 황원용 교수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업체 담당자가 같이 면접을 보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뭐 2명 또는 3명이 같이 면접을 보게 되죠. 어, 교육생들. 네. 그렇게 이제 면접은 진행이 될 거고요. 뭐 이제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면접 방법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는 네,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학 전까지 어떤 걸 공부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또 궁금증이죠. 뭐 이미 11월 30일 날 하고 12월 달이 다 됐는데 한 2개월 남았다. 그럼 뭘 준비하면 될까? 일단 제가 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만 봐요. 건강 관리, 그 다음에 타이핑 속도, 특히 영문 타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거기다 이제 추가로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HK 코드라고 해서, 파이썬 언어로 강좌를 뭐, 미리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또는 스마트 금융과 유튜브에도 저희 교수님들이 뭐 필요한 강의들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보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딱 주는 포인트는 일단 처음에 HK 코드라고 하는 유튜브 www.youtube.com/hk 코드 들어가서 파이썬 언어 기초 파이썬 언어 기초 다지기 이 정도만 한번 살짝 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거를 뭐 내가 지금 막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이미 저희 학생들은 카카오톡에 이미 다 이렇게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기수별로 이미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도 여기서 다 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에서 제가 URL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격자들 대상으로 카카오 채널에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일찍부터 하면은 이제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프리퀄리지로 생각하는 게 한 1개월 전쯤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프리퀄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다음 이제 뭐 대면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 뭐 이야기 드리면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제 대면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는 드렸지만 1학기 시즌은 어 1학기 시즌 같은 경우는 방을 두 개를 둬서 어떻게 보면은 최소화시킨 거죠. 밀집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반을 두 개로 분리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을 전부 다 잘 받게 되었고, 다만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비대면 수업이 2학기 때 진행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위드 코로나 때문에 또 풀렸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3월 달에 시작해서 한 8, 9월 되면은 지금 1기, 2기, 3기 전부 다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취업 업체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지금 11월 달인데 지금 현재도 이미 95%는 다 업체에 확정이 돼서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네,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조기 취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처음에 한 전체 수업 과정의 60%를 다 들었을 경우에 미리 좀 일찍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선택지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취업 연계 업체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뭐 가장 보면 뭐 데이터 스트림즈나 위세할 때 저희 이제 학과 조금 검색을 해보면 뭐 파로스 인포, 그 다음에 뭐 메타빌드 등등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미 이제 많이 같이 함께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매년 어떤 새로운 업체가 또 등장도 하고 또 그 업체가 또 갑자기 이번 연도에는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변동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보면 한 10월, 11월쯤 되면은 일단 취업은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뭐 취업이 확정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취업이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보다 강도가 꽤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 IT를 빡 배워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수가 하는 어떤 미션도 다 따라하고 개별적으로 혼자 공부도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뭐 2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개방 그런 거 할 때 거의 한 밤 10시까지 거의 자기의 나머지 공부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이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취업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혹시 더 질문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02-2186-5861 또는 5860으로 문의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내가 전화를 통해서 내 목소리랑 하는 거 조금 약간 떨리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스마트 금융과 검색하면은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 메일로도 줄 수가 있죠. 네. 하이팀 골뱅이 코포.h.kr 이메일로도 네, 전화를 받고 있고요. 이메일로 메일을 받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한국폴리텍대학교 스마트금융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